그래프 해석은 별 문제가 없겠어요. 크게 봤을 때는 지수로 함수 그래프 해석은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특수가학의 해석이에요. 특수과학이 뭐냐면은 그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각도기 없이 눈금 없는 자하고 컴퍼스만 가지고 작도가 되는 각도를 특수각이라고 부릅니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제 중학교 때 직선키 꺼서 컴퍼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직각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삼각형이니까 60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따라서 특수각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 평각 180도를 등분하여 얻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각을 2등분하면 90도, 평각을 3등분하면 60도, 60도를 또 2등분하면 30도 이런 식으로 작도가 되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30도, 45도, 60도까지만 특수각으로 지정을 하고 삼각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본인이 유도해서 얻어야 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y는 sin x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사분면만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x축이죠. 여기가 원점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었을 때 문제에서 x좌표를 주고 y좌표를 계산해라 라든가 y좌표를 주고 x좌표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임의의 지점에서의 x좌표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은 두 가지 케이스. 첫 번째는 이 3등분점이죠.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인데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지점에서만 y좌표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2분의 1이라든가 여기의 좌표가 2분의 루트 3이라든가 이렇게 두 개의 좌표만 계산이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그리고 사분면의 중점 좌표도 y좌표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점 좌표인 경우일 때만 y좌표가 2분의 루트 2다. 이것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보면은 결국 y좌표를 주고 x좌표가 얼마냐라든가 x좌표를 주고 y좌표가 얼마냐라든가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게 되면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예요. 주기를 12등분 하든가 그럼 4분면을 3등분 하게 되겠지? 아니면 주기를 8등분 하든가 그럼 4분면을 2등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 두 개 선택지 중에 하나가 걸리기 때문에 x좌표를 주고 y좌표 계산을 해야 하거나 y좌표를 주고 x좌표 계산을 해야 한다면 미리 12등분 할 건지 8등분 할 건지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수식에 대입한다 이런 뜻이에요. 12등분을 할 거냐 8등분을 할 거냐 따라서 문제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주어져 있다고 해도 a, sin, bx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도 주기를 찾거나 아니면은 값을 일일이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때값이 y는 a라는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x좌표가 주어지고 y좌표 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등분점의 y좌표 얼마가 되죠? 높이의 절반입니다. 라든가 아니면 3등분점의 대칭축에서 가까운 y좌표 2분의 루트 3a라든가 아니면 중점의 y좌표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a라든가 이렇게 세 군데의 값에서만 계산이 돼요. 그럼 처음 미리 볼 때 얘의 주기가 얼마냐라든가 이 좌표가 얼마냐라든가를 미리 정하는 게 아니고 y좌표 주고 x좌표 계산 또는 x좌표 주고 y좌표 계산을 하라고 하면 그럼 문제를 읽어본 다음에 이게 주기를 12등분 할 건지 아니면 주기를 8등분 할 건지만 미리 결정하고 눈금을 매긴 다음에 그 다음 수식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눈금을 먼저 매겨놓고 그 다음 수식에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예를 들어서 y는 2 사인 코사인을 할까요? 2 코사인 4분의 파이 x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럼 주기가 얼마죠? 주기가 8입니다. 주기가 8.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주기가 8이니까 여기를 8 이렇게 썼는데 y는 k와 만나는 두 점을 잡아서 a하고 b라고 할 때 두 점 a, b 사이의 간격이 6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가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좌우로 얼만큼씩 늘어나야지? 좌우로 1, 1씩 늘어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주기를 8등분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8등분인지 12등분인지만 포커스를 맞추고 결정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간격이 6이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y좌표는 얼마가 돼야지? k는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하여 첫 번째는 특수각의 해석이었고 얘기한 대로 선택지를 미리 갖고 나서 눈금을 매기고 바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대칭성에 대한 얘기인데 2번. 그죠? 대칭성이 나오는 경우일 때에는 X좌표 계산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실근의 합을 물어봅니다. 값의 합을 물어볼 때 대칭성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 y는 sin x를 예를 들었을 때 그리고 y는 4분의 1 지점에서 실근을 구하라고 하면 이건 특수각의 해가 아니기 때문에 알파하고 베타 값을 구할 수는 없죠. 대신 뭐만 구할 수 있냐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게 이 두 좌표의 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2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나누기 2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나누기 2가 2분의 파이니까 합이 파이가 된다. 이렇게는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삼각방정식은 물어보는 게 딱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12등분, 8등분 선택지를 갖는 특수각의 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의 경우는 합을 물어봐서 대칭성을 요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칭성 문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예제 문제로 x의 범위가 16파이에서 0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했고 방정식을 풀었더니 4 sin x 마이너스 1과 그리고 sin x 플러스 1은 0이다의 방정식이 생겼어요.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근의 합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 주기에서만 문제를 따지는 건데 지금은 sin x가 4분의 1인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 1인 건지 이 두 개 실근의 합집합을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지는데 문제를 찬찬하게 정리해놓고 오늘 오후에 꼭 복습하도록 합니다. 간단한 개념인데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한 주기만 표시하는 건데 주기가 몇 번 나와야죠? 8번 나와야 돼요. 한 주기에서만 실근을 표시하면 4분의 1인 값이랑 마이너스 1인 값이랑 두 개 실근을 구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된다고요? 이 두 개의 합이 파이가 됩니다. 그럼 실근의 한 주기에서의 합은 파이에다가 얼마가 추가되었지? 2분의 3파이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되어서 총합은 2분의 5파이가 되는데 이 다음부터는 원래 해설지에 보면 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전부 다 2파이씩 더해가면서 등차 수열의 합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첫 번째 주기에서 평균을 내요. 평균은 실근이 3개니까 나누기 얼마 해야죠? 나누기 3을 해야 평균이 됩니다. 그럼 평균이 얼마가 되냐면 첫 번째 주기에서의 평균은 6분의 5파이가 평균이에요. 그리고 구간의 중점을 따집니다. 첫 번째 구간의 중점 좌표는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의 평균 값은 첫 번째 구간의 중점으로부터 얼만큼의 편차가 생깁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의 편차가 생겨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얘기했듯이 손에 익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자, 구간의 중점 좌표가 파이니까 두 번째 구간도 2파이, 4파이 중점이니까 3파이가 중점 좌표겠죠. 그죠? 그럼 두 번째 구간의 평균도 중점 좌표에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왼쪽에 있습니다. 세 번째 구간도 중점 좌표에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왼쪽에 있어요. 중점의 중점은
전체 구간의 중점이 될 거니까 8파이에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편차 생긴 자리가 전체 평균이 됩니다. 여기다가 실근 개수를 곱하면 총합이 되겠어요. 실근은 몇 개죠? 주기 하나당 3개씩 나왔으니까 주기 몇 번 나왔지? 8번 나왔죠. 예, 그러니까 24개를 곱하시면 됩니다. 3, 8이 24. 예, 그러면 이게 총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이를 하는 이유는 좀 더 문제로 돌아왔을 때 이게 범용성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내가 이 자리를 2m파이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산 중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는데 예, 그러면 달라지는 부분은 m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곱하기 3m개를 한 게 총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안 그러면 n번째 구간의 마지막 좌표가 실근 개수가 몇 번째인지를 따져가지고 공차 6파이씩을 더해서 계산하게 되면 수식이 늘어지는데 지금 문제의 풀이법은 구간의 문자가 되었던 나오는 횟수만 정하게 되면 한 주기 안에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계산식이 훨씬 더 빨라요. 자, 어디만 이해하면 됩니까? 이게 구간의 중점으로부터 첫 번째 주기의 평균값의 편차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중점에서 빼기 6분의 파이면 두 번째에도 중점에서 빼기 6분의 파이의 평균, 세 번째에도 중점에서 빼기 6분의 파이의 평균이니까 전체 평균은 전체 구간의 중점에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의 전체 평균이 있어요. 지금 문제는 평균 곱하기 개수를 가지고 총합을 구하는 계산입니다. 이 범용성 때문에 지금의 풀이는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가능한데 계산 연습을 꼭 하도록 해요.